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운정고 내신기출 리포트입니다. 우선 난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정고는 전통적으로 유전 문제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이번에도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별 5개 중에 4개를 줬고요. 범위 자체도 유전 전체 범위였습니다. 염색체부터 수이상 유전병, 구조 이상 유전병, 그 다음 유전자 이상 유전병까지 유전 전체적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또 내신 대비하느냐고 고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보통은 올해 시험 보는 친구들도 보겠지만 내년 2025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실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운정고 같은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유전 공부를 많이들 또 미리 해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신 기출뿐만 아니라 운정고 내신 기출 자체가 이제 고3 학평 수특에서도 고난이도 수준의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 내신에도 충실하고 문제에서도 그 다음에 수특이나 그 다음에 2년 3년치의 고3 수능 학평 기출 문제들도 여러 번 또 풀어오면서 그런 풀이 과정들을 습득하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등급이 많이 낮은 형태의 점수를 받을 걸로 이제 보여지는 형태예요. 객관식 22문항만 출제가 됐는데요. 항상 문항수가 적긴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없는 게 특징이긴 해요. 하지만 페이지 수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문항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게 제시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면서 하는 연습들이 시간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총평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2문항인데 수특이나 고3 학평 기출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정도의 긴 문항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이 한 명 있었고요. 좀 1등급은 갭이 크죠. 85.5까지가 1등급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80점까지가 2, 3등급권이기 때문에 최소한 3등급 이상을 맞으려면 80점대 이상은 맞아야 되는 형태의 시험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운정고 내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요. 최소한 올해, 그 다음에 작년 이렇게 기출 문제를 시간을 재서 풀어보면서 자기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이사항은 보시면요. 처음부터 감수분열까지 해서 보통 이제 요즘 고3 학평의 트렌드가 이제 감수분열까지 해서 염색분체와 DNA량 그리고 종상성 성별찾기, 핵상과 유전자라고 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9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물론 학원에서도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유형별로 계속적으로 연습을 시킵니다만 뒤에 있는 사람의 유전 가계도 다인자나 그 다음에 유전병 공부에 심취하다 보면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이 놓쳐지게 되거든요. 22문항 중에 9문항이면 굉장히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포분열의 기본형 문항이 4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멘델이나 사람의 유전 연구에서의 기본 개념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본형 문항이나 감수분열까지의 공부들이 먼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뒤에 비분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정고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항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3 수능이나 수특이나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항들도 출제가 되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그래서 2번 문항에 보시면 체세포 분열 저해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물론 학원에서 저해제 문항만 따로 모아서 연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 쉬운 것들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항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의 종상성 성별찾기 문항도 타 학교에서는 모든 염색체 기본 개념 문항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고3 학평 문제 트렌드에 따르면 뭐 X염색체나 Y염색체 또는 상염색체의 일부를 제외하고 내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물론 뭐 수업 시간에 그런 문항들을 따로 모아서 주고 몇 문제 풀어주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진도 관계상 많은 문항을 다뤄주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도 나오는구나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수특, 그 다음에 2023년 고3 9월 모평 변형 문제예요. 유전자 DNA 상대량이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유전자 DNA 상대량을 모르게 내는 문제도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문항들이 또 출제가 돼요. 이런 문항이 좀 까다로워요.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연습량이 부족하면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여져요. 9번 문항이 핵상과 유전자 문제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앞부분에 운정 같은 경우는 이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기본 문항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최상급 문항들을 두면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앞부분이니까 조금 쉬운 문제 드릴 거야 라고 당황하다 보면 거기서 시간이 걸리면서 빨리 놓고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면 뒤에 있는 문제들은 시간 관계상 거의 손을 못 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요. 또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내가 이거 풀 수 있는데 해갖고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또 긴장이 되면서 자기 실력을 못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부터 18번까지 8문항 사람의 유전 가계도 문항도 풀어왔던 유형이긴 합니다만 17번과 18번 같이 다인자 연관 문제도 나왔어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생님께서 내겠다라고 해서 문제들을 줬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런 다인자 연관 같은 것들을 풀 수 있는 연습들을 좀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타 학교들은 다인자 연관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다인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푸는 스킬들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 드려도 학생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걸 너무 자세하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촬영해서 개념 강의 올려놓고 문제풀이 강의도 올려놨지만 아무래도 범위가 넓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놓치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2문항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 분배에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보여지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비분리는 상대적으로 2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18번 문제가 1분열과 2분열 모두 비분리가 일어나는 형태예요. 물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은 드립니다만 비분리는 생각보다 내신 대비할 때 많은 문제를 풀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교들이 사람의 유전까지만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운정도 2학기 중간고사를 사람의 유전까지만 봤어요. 근데 올해 유전 전체를 보면서 조금 대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하는 2025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리 2학기 중간고사에서 범위가 유전 끝까지 들어가는지를 좀 체크해야 본인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